네, 2부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컨퍼런스 파이널 동부와 서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3차전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시리즈 전적은 오늘 보스턴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2대1로 마이애미가 1승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는 3차전까지 계속 10점 차 이상 앞서다가 1, 2차전 따라잡혔고 그렇죠. 3차전 마침내 이제 떨궈냈는데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떨궈내는 과정에서 무엇의 변화를 주었나. 그러니까 드라기치를 동선을 막고 그러면서 또 우리 해낼 거 해내고 또 스마트 짱과 좀 엇갈리는 동선 같은 거 이런 것도 역할 분배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가 좀 무너진 것 같고 보스턴 올라갔고 또 그 하나만 더 말하면 보스턴은 그 얘기를 하죠. 4쿼터도 1쿼터처럼 마무리하자. 그 마이애미는 1쿼터를 4쿼터처럼 시작하자. 그게 주제예요 지금. 맞아요. 네. 서로 상반된 서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잠깐 떠오른 게 우리 스마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닌데 뭔가 이 시리즈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자꾸 비춰지고 있어. 우리 스마트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또. 근데 그런 게 있죠. 보스턴이 제일런 브라운, 마커스 스마트, 캔바 워커, 제이슨 테이텀 냈다 일단 공을 만지게 됐어 이상하게. 그런데 그러면 한 명 필연적으로 죽죠.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제일런 브라운이 쿼터 내내 한 번도 슛 안 던지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젊단 말이죠. 안 던지게 됐을 때 본인이 뭘 해야 되냐. 겉돌게 돼요. 이상하게. 수비를 하든 리바운드 참여를 하든 속공을 같이 달려주든 스크린 해주든 해야 되는데 겉도는 놈이 계속 겉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조정이 없었던 것이 3차전에서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3차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애틀란타에 옛날에 이제 유명한 투수가 있었어요. 워렌 스판이라고.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제 타격은 타이밍이고 피칭은 그 타이밍을 뺏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것 같은데 한쪽에 카운터를 날리고 도전을 하면 응전을 하고. 근데 이것이 보스턴이 1, 2차전에서 헤맸던 게 3차전에서 이제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고 점차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승 2패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 뒤부터는 그냥 보스턴이 쭉 밀고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낌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뭐 여전히 처음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마이애미가 어떻게 반격을 해서 뒤집느냐 또는 보스턴이 수성을 하느냐 계속 시리즈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1, 2차전은 결국 이젠 정말 익숙해져 버렸죠. 지미 G 버킷 엔딩. 버틀러가 매조리를 하고 드라기치도 힘을 보태고 근데 3차전에서는 좀 못했죠. 드라기치가 완전히 봉쇄당하고 버틀러도 많이 힘들어했죠. 조금 이제 끌어올리려고 할 때 보스턴이 단타 전술로 계속 그걸 막았죠. 그런 게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실제에서는 뭐 일기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소설로 보면은 그렇죠. 여포가 방창하고 휘두르면은 관원장이 청령 어느 쪽으로 그걸 받아치고 이런 게 있잖아. 어떤 현대농구의 정점. 에리스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그림을 그리고 스티븐스 감독도 물론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은 조금의 한 두세 개 보여진 후에는 다시 반격 카드를 들고 나오고 그러면 다시 작전타임 불러가지고 반대편에서 또 다시 반격 카드를 들고 나오고 근데 그게 투박하지 않고 늘 세련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운영, 로테이션도 그렇고 전술로 단타 또는 큰 그림 매크로로 또는 마이크로로 그걸 짜는 게 정말 세련됐다는 거죠. 한번 말씀하세요. 볼까요? 일단 오늘 보스턴이 이겼으니까 보스턴 중심으로 한번 가보죠. 보스턴이 1차전 때는 전형적으로 지역 수비를 깨뜨리려고 그냥 전형적인 방법을 들고 났어요. 횡으로 돌리고 한번 들어갔다 짧은 거리 전진했다 킥아웃을 빼주고 그런 식으로 3점이랑 미들레인지에서 아마 슈팅 시도 점유율이 70% 80% 한 70%까지 갔어요. 전형적으로 했죠. 근데 마이애미 가로 수비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서로의 연계, 호흡 정말 쇠살처럼 경과가 연결돼서 그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결국 그렇게 했지만은 못 이겼죠. 2차전부터는 메타가 완전 바뀌었어요. 리머텍. 정말 역발상이죠. 마이애미 지역 수비는 2-3이든 3이든 2-1-2든 다 페인트존 밀집을 해가지고 진입을 봉쇄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머텍이 시작했어요. 보스턴이. 그리고 오늘은 페인트존에서 야투시도하는 점유율이 60% 이상 가고 그렇게 됐죠. 미들레인지 아예 버리고. 보스턴 미들레인지 엄청 많이 쏘는 팀이었죠. 워커, 테이텀 전부 다 원드래블 브라운도 그렇고 원드래블 딱딱 치고 들어 사이드 피켓놀이든 하이 피켓놀이든 그렇게 들어가 진입해가지고 리모드까지 안 가고 중거리슛도 올리는 타입이었는데 2차전부터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티븐스가 이건 지시를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마이애미 가로 수비 쇠사슬에 다 끊기니까. 그게 2차전에서는 또 똑같이 했어. 오늘 3차전인데 3차전은 같이 했는데 왜 안 됐냐.
선수들이 동선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하나 헤이워드 없었기 때문에 실책 엄청 많이 나왔죠. 특히 하이에서 정면으로 정직하게 피켓롤로 들어갈 때 마이애미가 어떤 팀입니까? 콤보 정점에 있는 그놈도 잡아먹었던 게 하이에서 피켓롤로 들어갈 때 네. 정면으로 들어갈 때 잡아먹은 팀이에요. 근데 뭐 워커, 테이텀 이런 애들이 치니까 기단 차는 거야 이 뭐야 이러면서 2차전에서 네. 테이텀이랑 워커랑 실창 10개 나왔죠. 11개 합작했죠. 그런 거예요. 오늘 볼까요? 헤이워드 들어왔죠. 헤이워드랑 보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에서 안 가고 그러니까 죽은 볼. 워커랑 테이텀은 1, 2차전 클러치에서 죽은 볼 계속 치다가 공격 제한 시간 잡아먹고 완전 말아먹었죠. 스윙에서 크게 나와가지고 사이드 피켓으로 들어가가지고 공 잡고 아니 저 온볼로 들어가든 미들레인 하든 페이스는 들어가든 리모 공략하든 브라운 봐요. 중간에 안 멈추고 그대로 링까지 치고 들어갔죠. 테이텀 봐요. 안 멈추고 그대로 링까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균열을 계속 내는 거예요. 또 하나 얼리 경기 페이스가 계속 포지션 6개 포지션 1차전 대비 2차전에서 6개 포지션 더 가졌고 2차전 3차전 대비 3차전에서 2차전 대비 또 포지션 6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얼리로 하는 거야. 지역 수비 하려면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시간 안 주고 계속 얼리로 하면서 근데 그 얼리가 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종으로 가는 거죠. 직관적으로 종으로 님 쪽으로. 그러니까 1차전과는 완전 게임 플랜 매크로가 완전 바뀐 거예요. 거기서 마이애미 수비 균열이 일어났고 결국 오늘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보스턴이 1차전, 2차전 수비가 안 돼서 진 게 아니에요. 공격이 안 됐죠. 공격이 안 된 거죠. 달아날 타이밍에 달아나지 못하고 실책 나오고 계속 워커랑 테이텀이 공격 시간 잡아먹고 말아먹으면서 못 달아나서 결국은 지미지 버킷 엔딩이 나온 건데 3차전에서 계속 얼리로 계속 밀어붙였죠. 오늘 그 대표적인 장면 스마트가 45점 3초 남기고 그 보네드 플레이. 저는 보네드 플레이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한 3분 전부터 계속 핸패스 돌리다가 1, 2차전 똑같은 모습 나왔어요. 그러다가 계속 따라잡히고 덩컨 로빈슨이 계속 캐치해준 넣고 그래야 따라잡히죠. 스마트가 얼리를 한 건 제 생각엔 그거예요. 트랩에 걸리지 않고 고립될 바에는 차라리 얼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자유투 얻어내자.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전 세계 팬들이 보내더라고 쓰레기 같은 짓을 했지만은 그건 제 생각엔 그건 미리 약속된 플레이였어요. 얼리로 밀어붙여가지고 45초 남고 5점 차 났더라도 그게 플랜이고 스티븐스가 지시고 그걸 수행하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합이 맞아 떨어지고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데 4차전에서는 그렇다면 에리스 브레스트라가 그런 보스턴의 종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카운터를 칠 것인가 그걸 지켜봐야겠죠. 근데 보스턴이 또 2차전 슛이 워낙 안 들어간 게 있는데 너무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약간 확신을 못 가진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존을 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하이포스트인데 스마트가 완벽하게 좌우에 아무도 없는데 잡았어요. 근데 올라가면 되는데 지가 페이크를 한번 줘봐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NBA 애들이 어떤 애들이 페이크 한번 줄 타이밍에 손 한번 뻗으면 바로 그렇죠. 닿습니까? 공격이 한번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차전은 좀 약간 무너졌는데 2차전 되게 고약하게 진 이유가 모든 레벨의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보스턴이 졌단 말이죠. 10점 차 이상, 20점 그렇죠. 차 가까이 앞서서 졌죠. 우리끼리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실책으로 쉬운 점수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알리웁 같은 거 상대 입장에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공격들 많이 허용했던 것이 보스턴의 2차전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제가 염 기자가 말한 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해가 아마 쉽지 않을 싶은데 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보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잡고 있을게요. 보스턴에서 제일 고생한 친구가 이번 시리즈에서 타이스예요. 저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타이스 엄청 고생하고 있죠. 센터를 막아도 밀리고 작은 놈까지도 깔짝대고 이게 대표적으로 마이애미의 공격인데요. 보시면은 아마 지금 1번이 드라기치예요. 1번이 드라기치. 1번이 드라기치고 1번이 드라기치고 5번이 마이애미 센터입니다. 근데 보통은 스위치를 하면은 공격자가 크면은 네. 작은 애를 상대로 공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애미는 드라기치가 폼이 워낙 좋았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5번이 타이스인데 5번과 그 미스매치가 됐을 때 드라기치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버리면서 바로 가운데로 그렇죠. 들어가 버립니다. 네. 보면 화살표가 꼬불꼬불된 게 드라이블 푸시인데 양 날개 손 펼치고 있는 애가 수비예요. 5번이. 그러니까 5번이 막았을 때 드라기치가 그냥 횡 돌파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딱 들어갔을 때 양 날개 2번, 4번 있죠. 2번, 4번 애가 붙여주면 되는데 못 들어가요. 왜냐? 끝에 크라우더가 있고 히로가 있기 때문에 워낙 그렇죠.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코너 못 따라가 못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기치가 더블팀 들어오면 바로 빼버릴 테니까. 하나 더. 그리고 롤러가 아데바요야. 네. 그게 진짜 핵심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음 걸 넘어가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스턴이 2대2 수비를 펼칩니다. 지금 보시면은 끝에 여기 보면은 볼 핸들러가 1번인데요. 공 갖고 있는 애. 네.
보스턴이 아이스 수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사이드로 모는 수비예요. 미리 수비 양 날개 1번이 스크린을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쪽을 방향을 몰아버리죠. 5번도 그렇고 우르르 이제 3점에 파트리려고. 근데 드라기치 폼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나 사이드로 갈게 그냥 구멍을 가버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시작함이 볼핸들러일 때 이 상황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정말 시작함 좋아하는 건 정면 돌파인데 안 되니까 공격이 정체돼 버렸는데 마이애미는 그냥 할게 그냥 사이드로 가가지고 끌고 타이스랑 다 몰고 가가지고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때도 이 코너에서 좀 올려볼게요. 코너에서 4번 막는 애가 못 들어가요. 도움 수비를. 왜냐면은 아데바요도 말씀드린 대로 롤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이드에 코너에 3점 슈터가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도 있고 네. 로빈슨도 있고 그러니까 히어로도 그냥 있고. 드라기치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아데바요가 거기서 스플릿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핸드오프에서 그냥 찍어버렸죠. 그냥.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보스턴 수비도. 이번에는 마이애미 지역 방어를 얘기를 드릴 텐데 이 2-3 지역 방어예요. 네. 3-2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2-3였습니다. 네. 이 2-3 같은 경우는 전 딱 이 수비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시라큐스 때이겼어요. 시라큐스 같은 경우는 2-3인데 보통 2-3 하면은 위 2명, 아래 3명인데 시라큐스는 양 날개를 좀 높이 배치해요. 그러면서 2대2 같은 거 아예 봉쇄해 버리죠. 보통 보면은 지금 공격이 이제 동그라미예요. 그냥 동그라미. 보스턴이 2대2 플레이 하려고 5번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4번이 그냥 코너 버려버리고 아예 사전에 2대2부터 봉쇄해 버리려고 확 올라와 버려요. 근데 4번이 누구면 크라우더도 있고 그렇죠. 뭐 버틀러도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리치가 길어가지고 2대2 플레이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유작 감독이나 국내 감독들이 2대2 플레이 그 지역 방어 깰 때 하이포스트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윙에서 2대2 플레이입니다. 균열이 금방 나거든요. 수비가 안 되는 팀들은. 근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윙을 높이 포진하면서 2대1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 다음 걸 보시면은 아까 연 기자가 말했죠. 가로에. 얘네는 앞에 누가 배치돼 있습니까? 버틀러랑 크라우더 배치됩니다. 얘네는 그렇죠. 스위치해도 누가 또 그렇죠. 수비를 맡든 간에 상관없어요.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번과 2번 보스턴의 1번과 2번이 1번이 스크린을 오면은 2번이 드리블해 가지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얘네는 요동치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그냥 해. 우리가 막을게 계속. 그러니까 저게 1차전, 2차전 때 계속 나왔던 네, 계속 나왔던 워커랑 거죠. 테이텀이 계속 공격 시행장 잡아보면서 결국은 더블 스크린하고 뭘 해도 안 되던 딱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이애미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던컨 로빈스 원래는 그 버틀러가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기 뭐냐 여기 네. 버틀러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수비로 견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던컨 로빈슨이 이 앞번 섰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가장 자타공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던컨 로빈슨 여기 있으니까 얘가 불안한 거야. 계속 이쪽으로 지금 쳐다봐. 근데 농구라는 것은 리드 앤 리액트. 반응을 읽고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라우더가 신경 쓰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텀이 바로 커팅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수비를 균열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로빈슨이 여기 있으면은 마이애미 수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에릭 스폴스맨도 랄리가로 배치하는 거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차전 때 다 알았어. 음. 근데 마이애미한테 의외로 호재가 된 게 던컨 로빈슨이 파울 토블을 빨리 맞아. 피로가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됐어 그게. 네. 네.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이제 보스턴이 마이애미의 지역 방어를 깨는 방법이었는데 2차전 때 가면은 보스턴이 약간 좀 신착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은 정석적인 방법이죠. 4번이 가운데로 옵니다. 하이포스트로 패스를 줍니다. 그럼 여기가 열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열리면은 3점 슛 찬스가 무수하게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보스턴 여기서 급하게 안 합니다. 보시면은 패스를 주고 나서 캔바 워커가 사이드로 가게 돼요. 여기죠. 네. 네, 이쪽으로 캔바 워커 패스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이포스트 볼 받은 애가 캔바 워커한테 패스를 줘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보통 정규 시즌 같은 캔바 워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플로터를 날리든지 뭐 할 텐데 수비를 끝까지 끌어진 다음에 커팅한 타이스한테 패스를 줘요. 그러면 타이스가 좀 더 원활하게 패스를 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 수비가 몰리면 또 외곽으로 빼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스턴이 마이애미 수비에 적응해가기 시작했던 게 2차전이었는데 그렇죠. 아쉬운 점은 3쿼터에 턴오버 난발, 그렇죠. 슈팅 난발로 인해서 무너진 거고 오늘은 그 설계가 헤이워드로 인해서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보완이 됐다. 네. 볼이 가난 사람이 커트 위에 4명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진짜.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헤이워드의 효과라는 걸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헤이워드가 복귀를 하면서 보스턴은 이제 캔바 워커, 테이텀, 워너메이커까지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온볼 플레이어가 모두 다
가능해지는 멀티로 가능한 온볼 플레이어들을 그렇죠. 다 코트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걔네들이 오프볼도 잘해. 그렇죠. 오프볼도 기동이 되게 좋아. 거기에 테이텀이 추가가 되니까 확실히 그 1, 2차전보다 보완이 많이 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번 시리즈 오늘 경기에서도. 거기에다가 걔네들은 수비에서도 스위치가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팀 구성을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캔바 워커가 이제 탑에서 볼을 잡고 시작할 때 더블 드래그 스크린으로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고든 웨이어가 이제 탑에 왔을 때는 이 선수는 일단 워낙 사이즈도 있으니까 드리블 핸드오프도 할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양해지니까 마이애미가 아까 이제 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스몰 라인업 돌렸을 때 이제 아예 센터를 빼버렸죠. 거기서 이제 뱀 아데바요를 코트로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아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고든 웨이어들을 계속 이제 탑에서 잡게 훈련시켰고 이랬을 텐데. 그렇죠. 정규 시즌 때도 종종 보여주는 장면이죠. 테이텀이 5번으로 들어가면서 네. 상대방의 약점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본인들 약점을 지우는 그런 거 많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이제 요즘에는 컨퍼런스 파이널 올라와서 경기 전에 기자회견을 꼭 하거든요. 스티븐스 감독하고 다 질문에 파랄이 헤이워드 언제 오냐, 헤이워드 언제 오냐 계속 물어봤는데 사실 오늘 경기 투입이 상당히 이렇게 길 줄 몰랐대요. 원래는 이렇게 길게 기회가 없었던 게 헤이워드가 복귀한 다음에 아직까지 5대5 연습 한 번도 안 했대요. 스크린이 3대3만 했다. 3대3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뛰었냐? 우리 스마트가 파울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31분에 뛰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헤이워드한테 물어보니까 발목 죽을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스마트 덕분에. 그러면서 이제 또 감사합니다. 헤이워드가 많이 뛴 만큼 휴식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에게 그렇죠. 또 회복할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보스턴에게 웃어주는 휴식 기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번에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인가 한국 시간은 목요일이죠. 네. 까지 경기가 없는 게 가장 수혜자는 테이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테이텀이 생각 이상으로 긴 시간에 많은 활동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쉴 것이고 또 오늘은 오늘도 브라운은 완전 갈아넣었죠. 브라운 브라운도 제대로 그렇고. 갈아넣었죠. 네, 선수들이 좀 쉬는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고든 헤이워드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본인 등판. 네, 글로벌하네요. 네. 본인 등판에서 또 한글 자판 웃어주시는데. 언제 또 깔으셔가지고. 네. 아까 이방인 조농님 아 네. 맞습니다. 오. 조롱님도 아까 음. 오셔가지고 또 네. 봐주셨고. 보스턴인 세븐 얘기하셨죠. 그렇죠. 조롱님 요즘 한국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뭐 어제 지난주에도 생방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방에서 그래요? 하시는 거 네. 봤는데 방에서 하시니까 엄크가 터지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아 원래 그런 게 있죠. 네. 아 뭐야 엄크가 터졌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 너무 웃긴 게 채팅창에서 고든 헤이먼트님이 흐흐하니까 제이슨 테이텀이 크크크를 치고 아 정말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아데바요 한계는 보이지 않고요. 정말 아데바요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아데바요의 강점이 더 두드러지게 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리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차전 3쿼터를 떠올려보죠. 그때는 1차전과 달리 좀 보스턴이 좀 더 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피켄롤을 조지는 거 봤죠. 네. 그건 제 생각에는 보스턴이 어떤 수비를 들고 나도 못 막겠더라고. 그 롤링하는 거를. 아, 그치. 아니 못 막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유타한테 당하는 롤링이랑 달라. 아데바요가 좀 더 다이내믹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고베어와 달리 아데바요는 자기가 온볼 상황에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다고. 고베어는 롤링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아데바요는 거기서 마이애미가 3점을 많이 쏘니까 당연히 상대도 전진 수비를 하죠. 거기서 백도 들어간 애들한테 패스를 찔러줄 수도 있고 핸드오프로 한 템포를 죽일 수도 있고 지가 그냥 볼 안 잡고 롤링해가지고 그대로 찍을 수도 있고 거기서 아데바요의 얘가 얼마나 발전했고 정말 과장이 아니고 AD 바로 T 밑에 아래테까지 올라왔구나. 수비는 말할 것도 없죠. 1차전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그렇죠. 테이텀의 꿈을 저 멀리 하늘로 날려버린 그 블록. 블록은 클러치 블락. 그것도 네. 있고 저는 수비수 따라가다가 캔바 워커가 이제 거의 좀 위태위태하게 압박받으면서 넘어올 때 자기 수비수 버리고 그냥 바로 캔바한테 더블팀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 공격 지연시키는 정말. 것도 보면서 야 얘 대단하다. 1차전 때 워커가 아데바요 미스매치를 못 공략했죠. 네. 그거 진짜 큰 거거든요. 올스타 포인트 가드가 빅맨이랑 미스매치 시켜줬는데 그거 공략 못하는 거가 안 되는 건데 2차전부터는 워커가 한테 뭐 더 빠르게 줄 쐈죠. 아데바요가 붙기 전에. 그 정도로 빅맨이 올스타 핸들을 압박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데바요는 정말 화이트 사이드 잘 벌었어.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빈스 맥마은이 워리어를 빨리 버리고 싶은데 얘가 워리어가 돈을 벌어야 PPV를 벌어준 거 못 버렸거든. 근데 딱 각이 보자마자 바로 버리고 키워준 게 이제 브레라트 이런 애들이 말이야. 뉴 제너레이션.
팬라인에서 각 재고 있었던 거지. 아 이거 저놈 내가 계약을 줬지만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하다가 각을 잡다가 이제 각 재고 딱 버리고 아데바요를 올린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마이애미를 얘기하면 버틀러를 잠깐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버틀러한테 계속 소극적이라 그러잖아요. 버틀러가 네. 조금 경기 초반에는 좀 소극적으로 말 그대로 뭐 소극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건지 소극적으로 보이다가 꼭 4쿼터에 오면은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 보시는지 작년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랬어요. 1쿼터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제가 한번 그거 기록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이번 시즌 중반 때 한번 조사해 본 거 있는데 확실히 슈팅 시도 점유율이 3쿼터까지는 낮습니다. 4쿼터 때 확 올라가고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플레이들 있죠. 얘가 스크린 연계 플레이 해주면서 본인이 슈팅 안 하더라도 많은 연계 플레이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가담을 하느냐. 얘가 그리고 수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공격권 대도 포지션이 하는데 얘가 어디 포지션이 하느냐. 그런 걸 따지면 꼭 소극적이라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예. 1차전 2쿼터 추격할 때 버틀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공격 리바운드, 네. 그렇죠. 수비, 스크린 세팅, 어시스트, 하이파이브. 아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딱 그 그거. 문화에 맞게 네. 딱 본인 역할 잘했다. 공격 리바운드를 되게 많이 잡아요. 이 추격할 때. 네네. 나 잡아서 패스해주고 잡아서 패스해. 그냥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3차전에서 이제 버틀러가 부진했던 거랑 1, 2차전의 소극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좀 부진했던 네, 거죠. 1, 2차전은 본인이 이제 팀의 위에서 이제 팀 오펜스를 위해서 설계한 게 있었다면 오늘은 진짜 밀렸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종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결국 본인보다 사이즈가 큰 테이텀, 네. 그리고 만만치 않은 브라운, 그냥 존재 자체가 만만치 않은 스마트 이런 애들이랑 스위치 될 때 네. 타이스도 그렇고 버틀러가 1라운드 시리즈 인디애나였죠. 2라운드 시리즈 미러키와 달리 얘가 그 사이즈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데 좀 갈수록 회의적으로 그리고 갈수록 버틀러 퍼포먼스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종원님 더 말씀하신 팔팔한 그대로예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옛날에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었고 네. 네. 막 이렇게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근데 네, 여기는 그렇죠. 비슷한 애가 수두룩하니까 그렇죠. 또 계속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한번 로테이션을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캔 바우커를 제이 크라우더한테 한번 붙여보고 효과가 있었는데 오늘 아예 이제 전담으로 붙이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스위치를 강요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버틀러가 사실 2차전도 지미지 버킷의 엔딩이 나왔지만은 헛스로 나온 거지 하프컷도 세트 오펜스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네. 버틀러 잘하는 거 있죠. 픽 타고 들어가가지고 자유투 빙 뜯기.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헛슬로 상대 실책 유발하고 속공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된 거는 버틀러가 아니고 드래곤, 슬로베니아 드라곤, 드라기치였지. 근데 오늘 3차전에서는 3점 플레이 2번 한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펄스트라가 와 뭐 나빠요 보면 잔인한 거고 좋게 보면 과감한 거지. 네. 둘 다 카몬 나가. 이래가지고 둘 다 불러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버틀러가 좀 눈에 보는 게 이상으로 오늘 3차전에서는 확실히 막혔다. 그래서 아마 마이애미도 참 다행이다 싶을 거예요. 내일 모레 바로 경기가 없는 게 그렇죠. 다행했은 게 방정되만 해요 사실은. 음. 활동량도 굉장히 많았던 팀이었고 앞선에서. 버틀러 주임원사 썰 있던데. 1, 2, 3쿼터까지 해봐 하다가 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 정리해줄게. 우리가 또 버틀러 얘기하고 드라기치 얘기하고 많이 칭찬하고 뭐 조금 이제 아쉬운 거 아쉬웠다 했는데 또 하나 기억할 이름은 탈리 히어로. 탈리 히어로는 얘가 2000년생인데 얘는 테이텀 데이비슨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테이텀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히어로는 정말 얘는 그러니까 뭐 스팟 3점 쏘고 속공 전개하고 그런 거 말고도 본인 하프코트에서도 동료도 움직임 이용해가지고 얘가 패스 날려주는 거 봤죠. 그 수비하는 거 봤죠. 그게 될 친구입니다. 네. 히에로는 전 세계 2000년대생 중에서 오프 더 볼 무브가 제일 좋은 수다. 맞아요. 컷웨이크라든지 진짜 스마트든 누구든 정신을 못 따라가 이거를.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 척하다 샥 들어가는데 야 그 움직임은 진짜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진짜.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뭐 레이 알렌, 뭐 미러키 시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이애미가 그런 잔 움직임이 참 좋아요. 2차전 때 떠올려볼까요? 워커가 진짜 0.1초 멍 때렸거든. 덩컨 로빈슨이 바로 탑으로 옮겨가지고 3점 던지는 거 맞죠? 맞아. 그럼 마이애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잘 가르치나 봐요. 코칭 스태프들이. 에릭 스펄스트라 감독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킨이죠. 이런 코치들이 그런 잔 움직임들,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잘 가르치고 선수를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덴버의 커트인만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전 마이애미도 만만치 않다고 봐요. 마이애미가 오히려 슈팅 찬스 잡는 그런 커트인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은 예술 같아요. 네. 컷은 정규신 1위가 마이애미였어요. 네. 컷을 잘 활용해서 급죠. 상대 3점 수비, 상대 라인 앞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본인들은. 그럼 그 배운 걸 어떻게 이용하냐?
커드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음. 마이애미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그래서 마이애미 보스턴 시리즈가 참 재밌는 게 패스가 제일 많은 팀이죠. 네. 그렇죠. 어시스트 2차 어시스트도 가장 많은 팀이고 그래서 아마 농구 팬들도 좀 새로운 매미를 즐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3번 시드, 5번 시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네. 고품질의 경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네. 참 눈호강한다. 내가 눈호강하고 있구나 오전부터. 네. 참고로 그런 지난 생각이 시즌 들 정도로. 플레이오프에서 패스가 제일 많았던 팀이 LA 클리퍼스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하고 완전 다른 팀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작년 1라운드 때 골든 스테이트 괴롭힐 때 기억나죠? 네. 베벌리가 그림 맞고 막 그때 닥 리버스 진짜 신동이라고. 맞아. 얘가 나이 50 넘어서 신동되더라고. 올랜도 진짜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렇죠. 아니가 다를까 다시 역시 돌아왔습니다. 그 나무의 과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라운드는 진짜 신동이었거든. 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마이애미, 보스턴 마이애미 시리즈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데 보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한 포지션 한 포지션이 그렇죠. 너무 소중하다 아, 그치. 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만 보면 되니까 덜 아,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빨리 이제. 지금 급해? 급해요 지금? 시간 없을까봐? 오늘 시간 많아요. 동부 컨퍼런스는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하고요. 서부 컨퍼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에서 우리 시리즈 얘기하면 꼭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남자입니다. 농구 기자 중에서 이종엽이라고. 그렇죠. 네, 킹종엽이라고 하죠. 멤버 인 세븐. 지금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박진호 편집장, 루키 편집장한테도 문의가 왔대요. 유럽의 덴버 팟캐스트인데 오. 이종엽 기자 연결할 수 있냐? 그런 문의까지 왔을 정도로 인세븐. 야, 이거 진짜 이 친구 원래 그 레이커스 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이제 레이커스 상대로 덴버로 민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이게 변절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뭐 그런 아니 거 기자가 아닌가요? 지금 명성이 연연하면 안 되거든 인기에. 지금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덴버 했단 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덴버가 힘겹게 클리퍼스를 꺾고 올라와서 체력적인 문제였을까? 뭐 어떤 문제인지는 차차 얘기해 보면 될 거고. 어쨌든 레이커스가 화끈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가비지 동반 시켜서 바로 잡아냈습니다. 덴버는 올해 가비지 4번째야. 예, 근데 그렇게 가비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 보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상당히 1차전 때 있었던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때 항상 보여줬던 그리고 버블 첫 경기, 그 뭐 시리즈 0점 첫 조절. 경기 네. 그 0점 조절 기간이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1차전 때 슈팅까지 잘 들어갔죠. 그렇죠. 슈팅 잘 들어가는 레이커스는 뭐다? 우승 후보 1순위다. 그 르브론 제임스가 그렇게 적게 뛰고 적게 넣었는데도 이겼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한 면이죠, 되게. 그리고 앤소니 데이비스도 확실하게 좀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니 2라운드까지 할 만큼 했는데 뭘 더 바래. 물론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도 잘했지만은 2차전도 잘했는데 뭘. 그래서 레이커스에게는 그냥 기분 좋은 한 판이었습니다. 네, 기분 좋은 한 판인데 내심 불안했던 거는 덴버가 진짜 열심히 잘 싸웠는데 이렇게 개판처럼 졌다가 아니라 2차전 2쿼터에 사실 그렇죠. 정신 나갈 만한 사건이 무너져. 있었죠. 네. 요키치도 파울 트러블 3개 걸렸고 그렇죠. 머레이도 걸렸고 두 선수가 동반 나가 있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밀셉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탁 넘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두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조정될까 봐서. 근데 레이커스가 그거 잘해요. 요키치가 롤모델의 덩컨이라 했죠. 근데 덩컨의 마인드까지 아직 못 따라갔어. 덩컨은 그냥 옆에서 도발해도 뭐야 이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요키치는 좀 흥분하는 게 있고 유독 레이커스와의 맞대결 때 파울 트러블 걸린 게 지난 시즌 한 번 있었고 이번 시즌 한 번 있었고 그 경기 다 덴버가 졌거든요. 컨퍼런스 파이널 마찬가지였죠. 요키치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레이커스가 나를 어떻게 흥분시키는지 아는구나.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정말이에요. 레이커스 전에서 유독 요키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가지고 말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경기 초반에. 그건 아마 생각을 해. 하워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당했거든. 근데 이제 눈물맞게 잘하더라고 이제. 그때 가넷한테 막 욕듣고 막 진짜 상처받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하워드 롤모델이 우상이 가넷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가넷이 만나자마자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또 아주 하워드 울었잖아요. 상처받고 강하게 전공했었는데 네, 똑같이 똑같은데 욕기자한테 해주는 거지 이제. 정말 덴버가 1쿼터까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1쿼터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2쿼터에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컸다고 봐요 저는. 근데 1쿼터는 되게 잘했던 게 요키치도 물론 AD를 못 막긴 했지만 AD도 요키치 못 막았어요. 그 순간적인 립스를 보셨나요? 립스로 한번 싹 들어가는 네. 그런 걸 보면은 진건승부가 되게 충분하다. 왜냐면은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는데 AD도 그 부분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페이스에 대해서.
레이커스가 믿는 거는 사실 뭐 요키치 파울 트러블은 어떻게 변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슛 감각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을 게 있어요. 트랜지션. 특히 역습 상한 트랜지션. 이건 너무 견고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 팀이 수비 리바운드 또는 상대 실책 유발 후에 트랜지션 동선 그리고 볼 운반을 핸들러 그리고 마무리 피니시 자원이 3일째가 딱 맞아요. 핸들러 누구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르브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는 게 론도죠. 그 뭐 대머리 중에 제일 잘하는 카루소도 얘기 들었지만은 근데 트레일러가 누구예요? AD, KCP, 그린 얘네들 잘 뛰잖아요. 그리고 또 동선도 잘 조정해가지고 3쪽으로 나가려는 나가주고 퍼즐헤드 스프레드 퍼즐헤드는 퍼져주고 림으로 돌진해주고 이러니까 그것도 잘 맞고. 근데 웃긴 게 제가 칼럼에 썼는데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트랜지션 효율성이라 그런 게 제일 잘 나온 게 세 팀이 있습니다. 레이커스, 유타 클리퍼스인데 그 세 팀 공통점이 뭐죠? 덴버를 만나. 덴버랑 만났었죠. 덴버를 이거 마이클 말론 감독 한번 생각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덴버가 트랜지션 수비가 안 좋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안 좋고 실제 수치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겔 감독이 네. 오늘 얘기했죠. 덴버는 2차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네. 해가지고 네. 스크린 앤롤, 패스 컷, 미스매치 유발 다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리즈를 보면 볼수록 AD가 원래 완성형 선수였지만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고 실제로 론도랑 르브론이 어쨌든 메인 프라이머리 볼 핸들러지만 AD가 자기한테 블리치고 왔을 때 코너로 빼주는 거 이런 게 거의 이제는 진짜 완벽의 선수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또 론도 클래스를 보여주는 게 네. 론도 혼자서 오래 버티진 못해요. 근데 르브론 잠깐 쉴 때 그렇죠. 버텨주는 게 일품이라는 거죠. 하워드 살려주지, AD 떠먹여주지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전 때도 론도가 득점 많이 못했지만은 패스 질이 정말 좋았죠. 또 하나는 역시 프랭크 보겔의 그런 유연성. 이 사람이 고집을 바로바로 꺾고 그러니까 버블 때 레이커스 로테이션 가지고 감나라 대충하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실험했던 게 지금 다 자산이 돼가지고 인게임에서 승리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빅라인은 스몰라인을 전환 보셨죠. 요키치 있을 때는 빅으로 받고 요키치가 빠지니까 스몰로 돌려가지고 그 스몰의 중심에 모리스가 있고 론도가 있고 쿠즈마 있고 카루소가 있고 르브론이 있죠. 스몰로 돌려가지고 푸시하고 그 푸시가 잘 되는 게 역습상에서 트랜지션이죠. 레이커스가 뭐 이겨내지 않는 플레이오프 트랜지션 1위 팀이거든요. 그 스몰로 돌려가지고 푸시하고 하워드가 잘하니까 3쿼터부터는 아예 하워드 주전에 올리고 왜냐하면 요키치가 몇 개 상대로는 그냥 헤헤 이러면서 그냥 다 넣거든. 근데 하워드나 AD 상대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얘네들은 이게 수비가 잘하고 시야가 넓으니까. 지금 그런 유연성, 로테이션 유연성 그리고 보겔 감독의 통돌은 사고방식 네. 그리고 팀원들이 보겔 감독의 그런 지시를 가슴이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게 제일 포용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레이커스가 우승 챔피언십 컨텐더고 이 팀이 우승 후보 1순위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보겔 감독부 올랜도에서 포니에 볼핸들러로 써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니에는 론도 나오고 막.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이 작년에 아프셔가지고 올해인가요? 네. 감독 땐 꽤 어렸었죠. 네. 그 아마 포니에 때문일 거예요. 클리포드 감독이 한 달 동안 못 나오셨거든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누가 대행했었는데 대행에 누구 이세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뭐 실시간 댓글로도 K10님께서 네. 르브론이 발목이 꺾였어요. 발목이 꺾였는데 그냥 근데 이러더만 아 신발 끝다시 목 들어가시 이러셨는데 그냥 근데 르브론의 손가락도 지금 안 좋아요. 엄지 네. 손가락도 핀 상태인데 뭐 문제 없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인터뷰했죠. 보겔 감독이 괜찮아 보이던데.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게 꺾이면 아파 상당히 보였거든. 되게 네. 아플 그래서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스터도 걱정을 했죠. 현지 캐스터도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덩크 찍어 보니까 그렇죠. 괜찮네. 그래서 넘어가더라고. 그 저기 골든 스테이트한테 4대1로 졌던 그 클리브랜드 때 파이널에서 발목 한번 돌아갔거든요. 신발끈 묶으니까 다시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끈이 뭐 바로 선두인지 엘리오프. 뭐지 썬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저께 그 론도의 플로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정말 백보드 넘기는 거. 그렇죠. 네. 예술이었어 예술. 진짜. 론도다. 론도는 론도다. 플레이오프 론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짜 빈티지 론도가 다시 예전에 돌아온 뭐 것처럼. 44점인가 넣은 적 있지 않나요, 론도? 네. 그거 르브론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르브론 눈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신기해. 르브론, 론도, 하워드면 올스타전에서 만날 그런 그러니까 라인업인데. 딱 10년 전에 동부 네. 컨퍼런스를 3번 하던 게 하워드의 올랜도, 론도의 보스턴, 르브론의 마이애미였는데 네. 그 전에 클리브랜드 있을 때는 또 마이크 말론 감독이 코치로 있었죠. 네. 르브론하고 같이. 네. 좀 이미 떨어진 팀이지만 휴스턴은 결국 메타를 이 세상에 없는 걸 가져왔지만
가변성이 없었고 유연성이 없었고 의외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 LA 레이커스 공격하는 전개하는 거 보면은 론도가 있을 때는 뭐 UC 레이커도 썼고 맞아요. 뭐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론도랑 르브론 나왔을 때 또 나름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레이커스 네트 레이팅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더블 핸들러. 론도랑 르브론 있을 때 제일 잘 나요 지금. 근데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2차전 질 것 같아. 아직도 배가 고파? 아니 2차전 질 것 같아. 근데 우리 머레이가 오늘 되게 자신감에 넘치게 지금 이제 한 경기 끝났을 뿐이라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터트릴 것 같아. 이게 마음속에 울분을 터트릴 것 같아. 그런 게 진짜. 있잖아요. 요키치는 약간 상상 속에서 조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선수잖아요. 사실. 요키치는 기린이지 기린. 네. 약간 해태 이런 상상성의 동물들. 이게 머릿속의 상성상으로는 센터가 포인트 가드를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디서든 미스매치를 내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을 시켜주고 그 의외성을 다 자기 손에서 만드니까 사실 덴버가 그래서 더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센터가 메인 볼핸들을 하는 거. 그 차이가. 그 6차전이랑 7차전 때 클리퍼스 요란한 거 보셨죠? 네. 호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클리퍼스 야 올라와 이래가지고 튀기는 거 봤죠? 와 얘 진짜 본인 빼고 9명이 어딘지 다 알아. 그리고 얘네들이 어딘지 아는 걸 넘어서 얘네들이 1초 후에 어디로 움직일지 다 예측하는 것 같다. 거기서 패스 나는 거 봤죠? 네. 후후 하이로 후후 들어가가지고 후 이러면서 딱 빼주고 가. 이게 너무 신기해요. 미친 것 같아. 야 몬테모리스 저희가 있어 한 다음에 바로 흘러주고. 네. 네. 진짜 꿀렁거리면서 진짜 꿀렁꿀렁거리고 가장 들이 후후 이러면서 와. 그러니까 데이비스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는 애라고 진짜 네. 느린다, 엄청 느리다 그러고. 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드리블 돌파. 그거 네, 되게 멋지잖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드리블 돌파. 그 슛도 그래. 레인보우 계속 이렇게 가잖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진짜. 되게 이쁘게 들어가죠. 그 요키치 전매 특허가 그 반대발로 돌아가지고 그 네. 페이드웨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핫다리. 발목이 안 좋아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정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비츠키는 되게 멋있게 하잖아 그것도. 노비츠키는 진짜 멋있게 하는데 요키치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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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를 아는 거죠. 딱 이만큼만 뛰면은 블로슛 안 나간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뭐 서로 못 막을 것 같아. AD도 사실은 순간적인 민첩이 강하잖아. 민첩성이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인 백도어하고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못 막듯이 또 1대1 상황에서 요키치 그거 들어가면 못 막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클러치 기준 AD가 요키치를 못 막은 적은 없어요. 네. 이게 1차전 때는 클러치가 없었잖아요. 음. 이미 승부가 일찍 나버려가지고 2차전에서 만약 4쿼터에 클러치 쿼터가 나오면은 AD가 과연 요키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그렇죠. 돼요. 근데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네. 굉장히 강해진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클래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서 요키치가 결국은 고베어도 극복했죠. 6차전까지 계속 고베한테 7차전도 3쿼터까지는 고베한테 계속 지켰죠. 근데 마지막에 극복하고 결국은 시리즈 승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느린 드림 쉐이크. 진짜 그거 아니 그 허니 쉐이크지. 허니 쉐이크. 뱃단지가 꿀렁꿀렁 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이래가지고 후주 나는데 힐로 위스키님께서 요키치는 다들 얼음 하고 외치고 넣는 느낌이죠. 진짜 네. 레인보우가 시공간에 멈춘 것 같다. 시공간에. 이렇게 1차전이 끝났고요. 네. 불과 1차전이 끝났을 뿐이니까. 그리고 레이커스 팬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드리면 덴버를 잡고 파이널 우승을 한 게 3번이나 돼요. 4번 가서 3번 우승했죠. 덴버를 6번을 만났는데 시리즈를 모두 이겼고 그러니까 8호가 레이커스 맞죠? 86이 보스턴이니까 85, 89, 85, 87, 85, 87, 89, 2009인가 2009 덴버. 이렇게 아니, 잡고서 또 파이널을 우승한. 아니 이 시리즈를 뭐 역사까지 들먹일 필요가 있나? 진짜. 사실 아니 그게 있더라고. 르브론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164경기 했거든요. 덴버 구단 역사 플레이오프 63경기인가 그래. 르브론이 지금까지 164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아까 담배 타임 때 네. 얘기하신 게 있어요. 총 지금 4팀이 남았거든요. 네. 네. 우승을 한 팀만 뽑아보자. 지금 라는 상황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 3명한테 물어보는데 한 명은 왜 물어봐? 다 뺐는데? 그렇긴 한데 한 번씩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네. 네. 네, 저는 총은- 뭐, 네.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네. 먼저. LA. 네. LA 네. 레이커스, LA 레이커스. 그리고 영 기자님. 두자 말하고 싶다. 두자로 된 팀 말하고 싶다.
근데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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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버는 도저히 못 미겠어. 미안해 머리야. 못 우리 미겠어. 충원님은 LA. LA. 네. LA. 저는 마이애미. 저 마이애미? 밑밥 하나 깔아도 되나요? 네. 가슴 속에는 레이커스인데 입은 보스턴이라 말했어요. 정말 형 앞에서 레이커스 말을 못하겠어. 우리 덴버가 만약에 이기면은 종엽신 모셔와가지고 네 고사로 지냅시다. 네, 세워놓고 네, 방송 말고 그냥 고사 지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플레이오프가 재밌게 한창 끝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각자 계속 한 더 오랜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니까 아직 NBA를 즐길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의미한 게 콜론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콜무새들. 콜무새. 콜. 정말 콜은 어떻게 말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 최대한 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콜 얘기를 해봐야 NBA 재살 깎아먹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기 깎아먹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당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여유 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역캐치는 좀 억울해 보였어. 억울했어 진짜. 네. 세 번째 건 진짜 억울했지. 그러니까 좀 말 나올 만. 그러니까 파울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네. 억울해 보였다는 표현이 좀 중의적이긴 한데 이게 비의미긴 한데 어쨌든 억울해 보였어. 그 본인도 말했다.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거 망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밌게 즐기시고 그리고 매일 올라가는 오늘의 NBA 네. 기사도 있고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으로 6분에서 7분 정도로 해서 계속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거 봐주셨으면 상우님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거 좀 저도 이제 좀 참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발음이 자꾸 뭉개져가지고 힘들어요. 본인이 직접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는 저도 생각에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제 발음이 뭉개지는 거. 한번 좋은 방식으로 여유가 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오늘 하고 동시 청취자가 435명? 네, 올라갔습니다. 오늘 커리어 할거 같죠. 네. 코리아 회를 또 찍었습니다. 매 방송마다 100명씩 느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천명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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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